자, 오늘은 이제 부등식 영역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이제 1학기 시험 범위, 기말고사 범위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의 5번째 단원이고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이라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나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면 y는 fx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fx의 차수에 따라서 1차면 직선 형태, 그 다음에 2차면 그 이상이면 곡선의 형태라고 주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색깔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우린 얘를 y는 fx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직선을 기준으로 요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거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요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등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곡선이나 직선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y가 fx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fx가 y보다 크다, 즉 y가 더 작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는 y가 크다, 밑에는 y가 작다. 어디를 기준으로? y는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위하고 아래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y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저 빨간색 직선인 y는 fx가 포함이 되죠. 이럴 때 우리는 경계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 경계가 되는 빨간색 직선을 실선의 형태로 그립니다. 실선, 말 잘못했네요. 실선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y는 fx보다 크다와 같이 등호가 없어요. 이때를 경계를 불포함한다. 즉, 이 빨간색 라인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야. 여기 빼고 요 위에 부분만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는 저 빨간색 선을 점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점선일 경우엔 경계를 불포함한다, 실선일 경우엔 경계를 포함한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y는 fx 같은 도형의 방정식의 표준형이거나 아니면은 양함수 형태일 때 이제 부등식 영역을 표현을 해봤으면, 음함수 형태일 때에 대한 도형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f는 fx, y가 0보다 클 때나 fx, y가 0보다 작을 때의 형태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y는 fx로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직선이나 곡선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곡선은 포물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차 함수 같은 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쓰여질 때는 뭐냐면은 주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로 원의 방정식이. 왜? 원의 방정식은 y는 하고 표현이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색깔이 파란색 원이 나오네요. 자,
잠시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y는 y는이 아니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 얘기를 할게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의 내부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요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 즉 반지름보다 작기 때문에 원 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까? 바깥쪽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럼 요 빨간색은 반지름보다 바깥쪽이니까 반지름보다 r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크거나 같다는 경계를 포함하는 거고 크다는 경계를 불포함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fx, y가 0보다 크다라고 식을 볼 수 있어요. 왜? r제곱을 넘겨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r제곱이 0보다 큰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r제곱이 0보다 작은 형태죠. 그래서 f x,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0보다 작은 형태일 때는 원의 내부, 0보다 큰 형태일 때는 원의 외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y는 fx 형태일 때는 주로 직선이나 곡선 같은 걸 얘기하는데 y가 크면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y가 작으면 아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직선이나 혹은 곡선의 아래. 예를 들어 이렇게 곡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위고요. 여기 밑에가 아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x, y는 0 같은 형태, 즉 원의 방정식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와 거의 같은데요. 반지름 제곱, 즉 r제곱보다 크면 원의 외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r제곱보다 작으면 원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와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기본적인 부등식 영역을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저 부등식 영역 찾는 걸 가지고 연립부등식하고 실제 활용 요게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과 똑같이 연립식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연립부등식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뭐냐면 f의 x, y가 0보다 크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g의 x, y가 0보다 작다 라고 불리는 연립 방정식에서 많이 보던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f의 x, y 곱하기 g의 x, y가 0보다 작다와 같은 두 도형의 방정식의 곱으로 표현된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둘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2번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예요. 1번에 대한 예시고요. 1번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할게요. 자, y는 2x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를 일부러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일부러 등호를 포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위의 식은 y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직선의 위를 얘기하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원의
내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직선의 위와 원의 내부 그려볼까요? 자, 원을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직선을 자, 이렇게 하면 중심 맞나요? 삐뚤어졌네요. 네, 이렇게 되면 맞다고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는 2x 자, 이렇게 그었어요. 얘가 y는 2x라고 합시다. 그럼 원의 내부면서 원의 안쪽이면서 직선의 위쪽은 어디? 요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요 부분. 이게 바로 1번의 형태, 연립 부등식의 1번 형태의 풀이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잘 주어져 있어요. 근데 2번 형태는 다음과 같은 식이에요. 뭐냐면 똑같은 형태일 건데 y 빼기 2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여기 위에 주어진 y는 2x를 넘긴 거, 여기도 4를 이쪽으로 넘긴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두 개 곱한 거죠. 맞죠? 그랬을 때 도형의 그래프, 그러니까 도형의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그렸고요. 직선도 삐뚤어졌네. 자, 이러면은 연식도 삐뚤어져 있네요. 원을 옮길까요? 자, 이 정도면 됐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y는 2x.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y는 2x,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표시를 했어야 되네. x축, y축. 반지름이 2였으니까 여기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도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고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식을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죠. 얘가 양수면은 얘가 음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면은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형태예요. 그러면은 y 빼기 2x가 양수여야 되니까 y가 2x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하나 나오고 y는 2x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얘가 요거, 얘가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영역을 칠해보면은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어디?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 직선의 아래면서 원의 바깥쪽을 얘기해요. 그럼 어디예요? 요 부분이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연립 형태로 주어진 것보다 두 식의 곱하기 형태로 주어진 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많구나 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많구나, 조금 더 생각할 게 많아서 힘들다, 그러므로 2번이 더 중요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놔야 되고요.
1번하고 2번을 혼동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2번 문제를 풀 때 1번처럼만 표시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식이 이렇게 곱하기로 나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풀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영역을 찾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다음과 같은 곱하기 형태의 식이 주어질 경우 도형의 경계, 즉 여기서는 직선하고 이 원의 위를 얘기합니다. 경계 위에 있지 않은 어느 점을 선택해서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y는 2x와 이 원을 빼고 x축과 y축은 도형의 경계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0,1이라는 점을 선택해 볼게요. 0,1. 이 0,1은 원의 내부이면서 직선의 위쪽이란 표시이기도 하죠. 그럼 이 식에다가 1과 0을 각각 대입을 할 겁니다. x자리에 0, y자리에 1.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때 어떤 영역 안에 있는 점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영역을 칠합니다. 일단 영역을 칠해요. 해당하는 게 맞으면. 그리고 선을 하나 넘었을 때는 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칠하면 안 돼요. 참고로 얘하고 얘는 지금 선이 아니에요. 도형 여기 주어진 식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안 칠하고 하나 넘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 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잘 봐. 칠해 안 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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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 안 칠해.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칠하고 안 칠하고를 반복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계산한 거와 똑같은 형태의 부등식 영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x축과 y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예시를 3개를 들어서 비교를 해줄게요. 잘 보세요. 자, 예시 1번. 예시 1번은 x 곱하기 y 빼기 2x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2번 y 곱하기 y 빼기 2x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x 곱하기 y 빼기 2x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앞에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얘 1번엔 x, 2번엔 y, 3번엔 x하고 y가 전부 추가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일단 색깔이 왜 이래? 자, 도형을 그려볼게요. 원이고요. x축과 y축입니다. 근데 원의 위치가 좀 잘못됐으니까 옮겼어요. 그리고
y는 2x 해당하는 직선까지 그렸습니다. 예, y는 2x x축 y축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조건식이 주어지겠죠. 자, 이제 얘를 갖고 문제를 풀 건데 x라는 문자가 무슨 직선인지 모르죠. 그리고 쌤은 아까랑 똑같이 x축 y축 y는 2x1 이렇게 4개밖에 그리지 않았어요. 왜 뭔가 하나를 추가하지 않아요? x하고 y는 x축하고 y축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관계없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x가 바로 y축을 의미합니다. 즉 이 y축과 y는 2x 그 다음에 이 원, 이 세 가지가 뭐가 되었다?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게 y축이냐면 x는 0 이게 우리는 이걸 y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x는 0 그래서 이 x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y축이 도형의 방정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선으로 봐요. 얘도 선으로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필요 없는 건 뭐? 얘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 x축이 있어야 되는데 지워버린 거예요. 헷갈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3개나 되니까 범위를 나눠서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여기에 1,0이란 게 있었겠죠. 그걸 대입해 볼게요. 1,0을 대입하면 1 곱하기 0 빼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0 빼기 4 그럼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색칠을 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는 색칠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색칠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선을 하나 넘어가서 이 부분이 색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면 색칠이 안 된다. 넘어가면 색칠이 된다. 이 넘어갈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점을 지나가면 안 돼요. 즉 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에서 얘로 훅 건너뛸 수 없다는 얘기야. 반드시 선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색칠이 안 돼 있고 색칠을 여기를 해야죠. 안 한다,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칠을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요. 색칠을 안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거는 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축이에요? x축이에요. x축. 그러면 얘도 이제 선에 해당하는 것들만 포함을 해보면 일단 원이 있겠죠. 원의 위치를 조금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x축이 있어야 돼요. x축도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y는 2x까지 자 이렇게 그립니다. y축 일부러 안 그렸어요. 이게 y는 2x 그 다음에 여기 x축 이게 선이에요. 지금 선만 그린 겁니다. 여기는 원점 0,0이고 여기 2 여기 2 마이너스 2 여기 밑에도 마이너스 2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0,1 지금 여기는 1,0을 대입한 거고 얘는 0,1을 대입해 볼게요. 0,1을 대입하게 되면 1 곱하기 1 빼기 0 1 빼기 4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음수가 나오네요. 그럼 성립을 했어요. 여기는 칠하여라. 자 넘어가면 안 칠하고 넘어가면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10번 정도 해봤을 때 더 이상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다 넘어갔다 왔어 한 번씩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칠할 공간도 없고 정답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XY가 다 있어. 그러면은 X축과 Y축이 둘 다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도형을 그려보면 일단 원이 하나 있겠고요. X축, Y축, Y는 2X. 자, 이렇게 있어요. Y는 2X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때는 요 모든 게 점에 해당합니다. 선에 해당해요. 선에. 모든 게 넘어가야 할 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1,0이나 0,1 같은 거 대입할 수가 없어요. 왜? 선 위에 있잖아. 선 위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대입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등호도 있고 등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선 위에 건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더하기 1 빼기 4가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양수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는 색칠할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여기를 색칠하고 안하고 하고 일단 원 내부부터 전부 칠합시다. 안하고 그 다음에 안하고 하고 여기 하고네요. 어떤 모양?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즉 도형의 방정식인 y는 2x,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 같은 직선이나 원의 방정식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얘는 직선을 그려야지, 원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에 뜬금없이 x, y 혹은 xy 이렇게 주어진 경우 여러분이 당황하기 쉬운데 x란 문자가 주어질 경우에는 y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y란 문자가 주어지면 얘는 x축을 선으로 보겠다 라는 의미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색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점을 선 위에 있지 않은 특정한 점을 아무거나 잡아요. 그리고 뒤에 대입을 해보고 그 점이 주어진 부등식에 성립을 한다. 그럼 거기는 색칠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성립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긴 색칠 안 하는 부분이니까 한 칸 건너서부터 색칠을 하자 라고 생각하고 색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요 예시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려서 꼭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예요.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 이 부분은 실생활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은 이 식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문제에 주어진 영역을 표시해요. 주어진 영역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지 못하면은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식을, 즉 구하고자 하는 식을 는 k로 놓고 풉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x 플러스 y는 k,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때 k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x 플러스 y는 k를 놨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즉 얘는 y절편을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어진 영역 안에 이 식이 만족한다 라는 얘기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식이 지나갈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지나가는 와중에 이 y절편이 제일 큰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석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k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이죠. 즉 얘는 주어진 영역 안에서 반지름의 크기가 제일 클 때 혹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영역에서 주어진 영역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주어진 영역에서 도형을 움직여서 최대 최소를 파악합니다. 최대 최소를 구한다. 말을 좀 축약하다 쓰다 보니까 주어진 영역을 움직여서 영역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영역에서예요. 주어진 영역에서 저 구하고자 하는 식 는 K에 관련된 식을 움직여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일단은 반지름이 2고 중심이 0,0인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부를 얘기하는 부등식의 영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그려보면은 원을 하나 그리고요.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식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2, 여기도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영역은 요 내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y는 k라고 식을 잡아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움직여 봅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결국 이렇게 보여줄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나? 이거를 영역 선택. 짠! 움직였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서부터 요 영역 내를 움직이는 요런 걸 얘기합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K가 Y절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커요? 이때가 제일 크겠죠. 이거 일단 복사를 좀 해놓고 안되네요. 자, 이때 접할 때 이때가 가장 큰 값이겠죠. 그럼 여기다 그냥 둘게요. 자, 그러면은 접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만큼 주어져 있다. 즉 x 플러스 y 빼기 k는 0이랑 0,0이랑 거리가 얼마?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2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 그래서 이때 k 값은 얼마냐면 여기 값인데 2루트 2가 주어질 겁니다. 2루트 2. 그러면은 영역을 잘못 선택했는데, 자, 요거를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어떻게 돼요? 최소값이겠죠. 그럼 반대로 얘는 부호가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때 해당할 때는 언제 얼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입니다. 즉 k의 최대값은 2루트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대, 이때가 최소. 다시 한번 영역을 선택해 볼까요? 자. 이때가 최대, 그래서 2루트 2, 이때가 최소, 마이너스 2루트 2. 아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영역이 부등식 영역을 나타내는 식이 주어지고, 다음 영역을 만족시키는 때 x 플러스 y 최대 최소거래.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이를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색칠된 부분을, 그 부분을 한 점이라도 통과를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때 이 k 값이 최대냐 최소냐 어떤 값을 갖고 있고 숫자가 얼마냐 그것들을 다 내놔 봐라. 그거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보거나 아니면 직접 물어보는 거를 권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 영역 최대 최소는 이렇게 y절편 형태로 주어지는 거랑,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라고 했을 때 반지름 제곱을 통해서 구하는 형태도 존재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y 빼기 x제곱은 k, 이때는 y는 x제곱 플러스 k라는 2차식의 y절편이에요. 대부분 k는 y절편 이거나 반지름의 제곱, 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